이번 시간에는 천불천탑의 도량이라고 알려진 화순 운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사의 역사와 운주사에서는 많은 적은 탑과 불상이 있습니다. 이 탑과 불상의 양식적인 의미도 알아보고,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운주사 절태에 대한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 내용을 통한 운주사의 역사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순에 있는 운주사는 광주 광역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있는데요. 지금 영산강에는 4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주에 만들어져서 나주댐이 있는데 바로 이 나주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주댐이 있고 거기에 도안면 용강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골짜기에 운주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현재의 운주사 모습입니다. 가을이어서 단풍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19년에 일제시대 때에 찍어진 화순 운주사의 전체 모습인데, 밑에서 위쪽으로 곧 남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사진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무런 그 건물도 없잖아요. 이때는 폐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뿐만 아니라 옆에 산 능성이까지도 탑과 불상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북쪽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1920년대의 운주사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서쪽 부분에 있는 불상궁과 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운주사는 19세기에 폐사가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초가집으로 만들다가 이어서 조그만한 건물 하나로 다시 중창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70년대에는 법당 플러스 사람이 살고 있는 요사체까지도 만들어서 조금 이제 규모가 좀 되죠. 그러다가 현재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지어져서 절다운 절로 변모가 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운주사의 모습인데, 그 법당을 비롯해서 많은 전각과 요사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순 운주사에 대한 이해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알게 됐는데요. 1984년부터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4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돼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1권부터 4권까지의 발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1991년에 8개의 분야에 걸쳐서 운주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보자고 하는 운주사 종합학술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2009년에는 그동안 운주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성한 운주사 자료 집성이 나와서, 현재의 운주사 자료는 전남대 박물관에서 만든 이 책을 참고하면 됩니다. 먼저 화순 운주사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찰의 역사는 창건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역사서에서도 운주사 창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것들도 나옵니다. 먼저 조선 전기의 백과사전적인 책이라고 하는 신증동궁 여지성남, 1530년에 이제 완성이 되죠. 자, 여기에서는 운주사는 천불산에 있다. 운주사가 있는 그 나드나가는 산이 천불산이라는 것이죠. 저루 좌우 산등성이에 석불과 석탑이 각각 1000개, 합하면 2000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또 석실, 돌멩이로 집을 지었죠. 석실이 있는데 두 석불이 등을 맞대고 있다. 이걸 쌍배불이라고 합니다. 판석을 놓고 양쪽으로 불상에 앉아 있다.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운주사 창건이 안 보이죠. 그런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은 영암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풍수지리설을 체계화 이론화시킨 성곽국사 도선이 하룻밤 사이에
천불 천탑을 모두 다 만들었다, 세웠다, 이런 전설이 내려온단 말이죠. 어떻든 운주사의 역사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은 이처럼 문헌이 없는 걸 불상과 석탑의 미술사적인 양식을 가지고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전설처럼 신라말 도선이 창건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불상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가지고 고려 초에 운주사는 건립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석탑의 양식을 살펴가지고 12세기 1100년대에 만들었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하고, 전남대 박물관에서 운주사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무리굽 청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손 운주사는 11세기 1000년대에 창건되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견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세기 운주사 창건설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죠. 그 다음에 전남대 사학과 교수였던 김동수 교수께서는 고려 초기의 성녀 해명, 여러분 충청남도 논산의 은진미라는 것이 있죠. 소위 관촉사의 대미륵입상, 그 만들었던 해명, 그 해명하고 해명 스님하고 그를 따른 무리 천여 명이 화순으로 내려와서 운주사 천불천탑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조선 후기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조선 후기 기록이어서 이것 또한 신빙성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 조선 후기 실학자 반개 유형원이 쓴 책이 동국여지지입니다. 이게 1656년에 출간이 됐어요. 여기에 운주사는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 때 조용한 것이라고 하며, 혹은 고려 때 성녀 해명이 신도 수천 명을 동원해 각각 조성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반개 유형원도 확실한 것을 모릅니다. 세상에 전해 내려오기를 신라 때 만들었다, 혹은 고려 해명 스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헌을 가지고는 화손 운주사, 천불 천탑의 도량 화손 운주사를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굴 조사와 불상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가지고 운주사의 여러 가지 성격을 고찰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있는 이 구멍을 뚫고 보석을 넣는 것을 백호라고 그래요. 흰털이죠, 백호. 자, 여기에서 묵서명의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려 광종 19년 서기 968년에 해명 스님이 미륵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해명이, 여기는 지혜자를 썼어요. 화손 운주사의 해명은 다른 글자를 씁니다. 따라서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아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 후기 실학자 반개 유형원은 이 논산 관촉사에 있는 미륵보살 쌍을 만든 이 해명 스님이 화손에 와서 운주사 석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주사를 스님들만 만들 수가 없죠. 여러 시주를 받아야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단월이라고 합니다. 단월 세력. 자, 운주사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라말은 여러분들 그 지역에 가장 힘이 있는 세력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라말의 능주 지역에 화순 운주사가 있는 곳이 능주하고 가깝습니다. 능주 목이었죠. 그래서 능주 지역의 호족 세력들에 의해서 운주사가 건립됐을 것이다, 추정이죠. 또 어떤 분들은 도선의 비보 사찰로 능주 지방에 이주해 온 이민족 집단이 만들었을 것이다. 또 소설가 어떤 분은 미륵의 혁명 사상을 믿는 천민들과 노비들이
운주사 천불 천탑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공교로운 것은 전남대에 와서 학위까지 했던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힐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화순 운주사를 어떻게 연구를 했냐. 중세시대 노예의 자유민, 자치구역의 역사적 유적지다. 노예들이 자기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친 곳이다. 이렇게 좀 이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설이 있냐라면은 여러분들 고려 때에 몽고군이 우리나라를 몇 차례에 걸쳐서 침범을 했죠. 우리 전라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군이 만들었을 것이다. 자기 나라 병사들의 안위를 위해서 바로 이 화순 천불산 계곡에다가 천불천탑을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은 불상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탑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이런 해석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운주사는 지금 역사적으로는 모르지만 발굴에 의해서 11세기 초에 만들어져 가지고 조선시대까지 계속 중창을 반복하다가 정유재란 때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세기 초에 약사전원을 비롯한 몇 동의 건물이 복원이 되고 그 이후에 폐사가 됐다가 20세기 초반경에 초과를 1980년대 이후에 중창의 힘을 거듭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운주사가 거듭나게 됐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운주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찰을 가든가 기둥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운주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운주사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매표에서 편을 긋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기둥 두 개에 있는 건물 일주문을 봅니다. 거기 현판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딱 보면은 여기 사진처럼 영구산 운주사, 이 산이 예전에는 천불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영구산이죠. 절 이름은 운주사다. 뒷면에 또 보면은 천불천탑 도량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런데 전면에 있는 여러분들 운주사를 보면은 구름운자에 머무를 줄자입니다. 근데 전남대 박물관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 운반할 운자, 움직일 운자, 배주자, 배가 움직인다. 여러분들 배는 사공들이 노를 저어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라가 있냐면은 불상은 배를 젓는 뱃사공이고 탑은 노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다가 풍수지리사상에 의해서 천불천탑을 만들지 않으면은 해를 받고 이걸 만들면은 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운반할 운자, 배주자, 운주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해서 기와의 운주사, 기록의 운주사, 그래서 지금은 구름운자, 머무를 주자를 쓰는 운주사로 통일을 하고 있죠. 가을 무렵에 운주사 일주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운주사는 현재의 그 법당이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에서 바로 북쪽을 향하면은 좌측편 산자락 가장 아랫단에 본래의 운주사 법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남대 박물관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했죠. 그래서 그 유물들을 보면은 청자 해무리굽이 나와서 11세기 초경에 고려 전기에 운주사가 처음으로 창건이 됐다가 19세기 말 언제 어느쯤에 폐사가 됐다가 한국전쟁 이후 절이 다시 중창돼서 오늘까지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주사 발굴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4년부터 89년까지 4번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1984년 발굴조사에서 이 사진과 같은 기와가 나왔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왔어요. 운주사 환은천조, 여기서 구름운자 머무를 주자가 나왔단 말이죠. 환은 이 둥글 환자도 있지만 평범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은혜, 세속의 은혜, 천조, 하늘의 조화. 자, 운주사하고 아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홍치 8년 을류 6월이라고 하는 또 막세화가 나왔어요. 자, 이때는 운주사가 조선 전기에 중창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가운데에 있는 이 해무리굽이에요. 태양 주변에 동그랗게 형성되는 띠, 달 주변에 그런 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변에 있다 해서 우리가 해무리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1세기에 널리 퍼졌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주사가 이 도자기가 만들어질 때에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는 또 오음자가 써져 있는 막세가 나왔는데, 이건 다른 사찰에서도 종종 나오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온만이 반매운명 수막세는 고려시대 때입니다. 이 가운데에 이렇게 큰 동그란 것이 있죠. 이 귀신 눈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가 귀목문 혹은 태양과 같다 해서 일휘문 이렇게도 하는데요. 6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6자, 6글자 대명왕진원, 6글자는 바로 온만이 반매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온만이 반매움을 반복적으로 암송, 외우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모든 공덕이 생겨난다. 여러분들 자기가 지은 죄가 다 없어지고 좋은 덕이 생겨난다. 안 엎을 수도 없는 거죠.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이 온만이 반매움이 새겨진 그런 막세화도 출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운주사 발굴을 해서 두 구의 금동불상이 나왔습니다. 이 대형은 불상이고 소형은 보살상입니다. 이건 지금 동리신라말 고려 초로 비정된 것들인데, 이 금동불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급했는가 보죠. 그래서 불상과 암벽 그 사이에다가 이것들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1차와 4차 발굴조사에서 불상과 보살상이 출토가 됐죠. 이 보살상의 전면과 후면과 측면인데, 후면에 많은 구멍들이 뚫려져 있어요. 자, 불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불상은 여러분 지금 발만 보이죠? 그 밑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부분, 의자격이죠. 대자라고 그러죠. 부처님 몸은 불신이라고 그래요. 뒤에 지금 뒷면을 보니까 구멍이 뚫려져 있죠. 저거는 광배. 부처님은 여러분 모든 진리를 다 깨우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빛이 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불상의 뒤에 있는 걸 우리가 광배라고 하잖아요. 그 광배를 부착했던 흔적. 따라서 불상의 3대 요소 가운데 이 금동불상은 불신, 부처님 몸만 있고 대자와 광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또 재미있는 운주사 설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하룻밤 하루낮 사이에 이곳에 천탑 천부를 세우면은 수도 서울이 이리 옮겨온다는 내용을 기본 모티브로 삼는 그런 설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곳 화순 운주사가 있는 이곳, 여기가 왕이 날 명당 자리라서 그 혀를 누르느라고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유형. 여기서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운주도사가 세웠다는 등 잡다한 내용의 기타 유형. 그래서 천불천탑에 있어서인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설화의 내용들은 여기가 무슨 서울이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운주사에 가보면은 불상의 이 코와 귀가 굉장히 파손이 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은, 과부와 처녀가 임신했을 때 돌부처의 귀를 달여먹으면 낙태가 되고, 임신 못한 부인들은 석불에 코를 갖다가 달여서 먹으면 임신이 된다. 이런 석세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때문에 화순 운주사에 있는 불상들의 코와 귀가 많이 파손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먼저 운주사의 불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처럼 운주사 불상의 얼굴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형태입니다.
얼굴이 길쭉하고 코도 잘 안 보이고 입도 잘 안 보이고 아주 특이하게 보였죠. 자, 이런 불상이 현재 지금 한 62구, 62개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절에서는 몇 개 있으면 많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62개. 전부 다 찾아보니까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래에는 1000개가 있었는데 10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이 파괴가 됐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운주사는 불상들이 한 곳에 있지 않고 몇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좋게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가군의 첫 번째에 있는 좌상 보이죠? 사진에서 그 뒷부분과 그 입상, 서 있는 불상, 그 사이, 대자 사이, 거기에서 불상이 나오고, 이 첫 번째에 있는 좌상의 뒷부분 암벽 사이에서 보살상이 나오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불상에 서 있는 대자 보이죠? 그 뒤에 등 있는 부분, 대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광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깨진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세 번째 군입니다. 여기도 좀 주변에 빈 곳은 다 불상을 반출이 된 그런 부분들이죠. 네 번째에 있는 라군입니다. 여기 역시 불상이 좀 띄엄띄엄 있습니다. 더 밀접하게 조밀하게 있었습니다. 훼손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도 많은 불상이 없죠. 여기는 지금 소위 누워있는 부처님 와불 거는 쪽에 있죠. 여섯 번째 불상원인데 가장 많은 불상들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윗부분 같은 경우는 깨진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석조불감인데요. 돌멩이로 집을 만들고 그 가운데 판자처럼 이것을 대고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불상을 양쪽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이게 딱 한 군데입니다. 운주사. 그래서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주사에서 유일하게 뒤 광배 부분을 갖고 있는 불상입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탁본했던 부분들이죠. 자, 바위면에 단해면에 새긴 것을 우리가 마예불이라고 한다 그랬죠. 운주사의 유일한 마예불이죠.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주사 하면 가장 특이한 부처님, 이 누워있는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와불 이렇게 하죠. 두 분이 지금 되어 있죠.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속설에 의하면은 이 불상을 세웠으면은 정치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됐을 것이다, 이런 그 설화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다음은 운주사 석탑입니다. 현재 22기가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형식의 석탑이 있어서 특이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처럼 석탑에 이 능형,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꽃형, 그 다음에 X자를 표현해놓는 것, 일자를 해놓는 것, 우리나라 다른 석탑에는 볼 수 없는 탑신의 아주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서 운주사 탑의 아주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운주사 첫 번째 들어가면 이렇게 구층 석탑이 있습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내림마루가 아주 특이합니다. 뭉퉁하게 내려옵니다. 백제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러면 보십시오. 다른 탑에서 볼 수 없는 옥괴석 받침도 그렇고 탑신도 그렇고 운주사 석탑에서 이처럼 다양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의 밑에 있는 이 계단석처럼 보이는 큰 돌멩이가 청동시대 때의 무덤입니다. 고인돌이에요. 고려 사람들은 옛 조상님의 묘인지도 모르고 그 위에 다시, 석탑도 여러분들 불탑의 묘로 볼 수 있죠. 이중 묘는 거죠. 이 청동시대 때 묘와 고려 묘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모습을 아주 보여주는 장면도 보입니다. 여기 이 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수직문, 그 다음에 삼각형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주사 탑은 잘 마모해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약간 깨서 가공하지 않는 그런 것을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운주사 일대에 있는 주민들에 의하면은 동양아치 탑이다, 동양치 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탑까지도 있습니다. 운주사는 아주 다양한 탑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탑은 네모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판형 처럼 생긴 탑이 있어요. 이것도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둥글둥글한 원구형처럼 생겼단 말이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맨 위에는 태양아리를 올려놨어요.
이런 원구형 석탑도 있습니다. 다른 사찰은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운주사탑도 가운데에 탑신도 원형, 옥교석도 원형, 그래서 원반형 석탑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마엽을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여러분들 두 계곡이 있고 그 가운데 약간 구릉처럼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 탑을 명당탑, 화순 천개의 탑 중에서도 가장 명당에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운주사에는 칠성석이라고 하는 칠성신앙과 관련된 그런 탑재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탑이나 불상을 만들었던 그런 석재를 갖다가 바로 현장에 있는 곳에서 채석한 흔적, 돌멩이를 채석한 흔적, 이런 흔적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서 운사에 가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